시공자 선정. 시공자는 수의계약 합니까? 경진입찰 합니까? 경진입찰이야, 경진입찰. 그런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양거래 입원해 보면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꼭 경진입찰 안 해도 돼요. 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안 됩니다.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대위원회가 못해요. 어디서 선정해야 돼? 총회에서. 근데 여기는 정관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입찰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 할 때? 100명이 할 때. 100명이 할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입찰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 큰 회사에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가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도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는 허용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즉 경입찰 아닐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몇 명이 할 때? 100명 이할 때. 그 정도 보시고 외가로 3번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주민대표회의가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장 군수에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어. 아까 천지지변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이때 조합을 안 만들잖아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결정해 줘야 돼. 자,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내용들을 볼 거 없고 조합 설립 볼게요.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5명. 5인상.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황해 7인. 여기는 5인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를 받고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동의? 4분의 3.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명 과반수 하는 거죠. 체크하고요. 그 밑에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추진위원회 업무도 안 볼게요. 자, 그 밑에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동의. 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받아야 돼? 4분의 3. 4,000명이면 3,000명. 그리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다. 면적 얼마? 면적 2분의 1.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양관 1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사 4분의 3 및 토지 면적 얼마? 3분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 안에서는 주택단지 공동택 각동 구분소유자 얼마? 과반수. 근데 어느 동이 구분소유자가 5 이하래. 그때는 그 동의 과반수는 필요 없어. 5명도 전체 머릿수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의 과반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자, 부대시설 뭐 안 봐도 되겠고. 2번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얼마? 4분의 3. 주택단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지금 안을 말한 거야. 주택단지 안쪽. 밖에는 3분의 2입니다. 토지 면적. 안에서는 4분의 4. 자, 다 외워야 되고요. 86페이지 동의다수 산정에 관한 내용인데 전에 도시활법에서 공부한 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보지 말고. 그 밑에도 볼 거 없고. 87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철회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전까지 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4,000명인데 3,000명이 찬성을 했어. 그럼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조합 설립 3,000명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3,000명. 이 사람이 1년 전에 동의했던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고 했더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겠대. 이 한 명 때문에 또 다 무산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자기가 동의하고 30일 이내만 처리할 수 있어. 며칠? 30일. 그런데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동의했는데 1년 전에 동의했는데 30일 지났어. 그럼 이제 철회 못하죠? 지나고 보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막 권리관계가 막 바뀌었어 여기서.
그럼 30일 지났다고 해서 철회 못하면 너무 안 되겠죠? 창립총회가 개최, 다시. 30일 지나면 철회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30일은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바로 동의해서, 내가 2,999명째야. 한 명만 더 해서, 해가지고, 이제, 창립총회 개최해서 조합설립과 신청하면 돼요. 이 사람이, 동의했는데, 여기 2,999번째 동의한 사람이 30일이 안 됐다고 해서, 창립총회 개최해서, 창립총회 다 진행되고 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철회하겠대. 그럼 또 창립총회 자체가 다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30일이 지나거나, 아니면 30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요 사람. 2,999번째 하더라. 30일 안 돼도 창립총회 개최하면 철회 못해요. 자,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만 처리해야 돼? 내가 동의하고 30일이 지나기 전. 또는 30일이 안 됐어도 뭘 하면 안 돼? 창립총회 개최하고 나면 처리를 못해요. 조합 요건인데 다만 이제 창립총회를 했어서 아까 여기 1년 전에 동의한 사람 여기 2,999번째 된 사람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처리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 약속한 것과 너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파트 20평짜리 하겠다고 하는데 12평짜리 한다든가 나한테 부담금이 5천만 원인데 5억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 봅시다. 87페이지 1번.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보통의 동의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2번.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며칠이 됐든 간에 처리 못해. 또 하나. 30일 안 돼도 그 숫자 상관없이 창립 개최하면 며칠하고 상관없이 처리 못하고 또 창립총회 개최 안 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처리 못해요. 동의하고 30일 지나면 처리 못해요. 근데 이것도 다 비교 형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권리가 너무 부당하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침해되는 정도로 훼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가 바뀌거나 정비사업비가 바뀌면 결국은 다에는 정비사업의 분담 기준이 바뀔 수 있어. 분담액이. 이거라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바뀌거나 나한테 상가를 주기로 해놓고 아파트를 주거나 아파트를 주기로 해놓고 상가를 주거나 안 되겠죠. 그러면 권리관계가 바뀌거나 조합의 정관이 바뀌거나 조합의 정관도 나의 권리관계와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창립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나오려면 몇 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인데 혹시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찾으면 돼요. 맨 처음에 나온 문제는 전부 다 찾으면 돼. 근데 나중에 이걸 알려주겠고 자 이걸 읽으면서 다 만약에 몇 번 나오면 또 이걸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 아니니까 안 만들었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권리관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경우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30일 지나거나 창립 개최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요까지. 내용 하시고 자 조합의 조직. 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 똑같아요. 저번주에 어제 한 거하고 그다음에 등기하 성립하고요. 정비사업조합은 여기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이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개나리 아파트 1단지 조합 그러면 안 돼. 개나리 아파트 1단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런 걸 꼭 붙여줘야 돼. 그래야지 대외적으로 이게 법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밑에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 지분이란 말죠? 공유 지분 이런 거 알죠? 자, 그래서 아파트를 여러분이 분양받는데 여러분이 분양받은 건 지분형 주택이에요? 그냥 열어볼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야. 그죠? 근데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내가 가진 건축물과 대지의 가격이 여기는 공급받는 아파트가 1억, 최소 분양가격이 1억인데 이거 이하인 사람. 권리가액 여기 평가할 때 권리가액 9천만 원이래요. 9천만 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원래는 분양 자격 없는데 대신에 너 지분 7, 나 3 이래서 지분만 줄 수 있어요. 지분만. 지분형 주택이에요. 돈 많은 사람 이런 지분형 밖에서 돈 없는 사람이 밖에서 없는 사람. 원래 분양 시작 자격이 없는데 여기 사업 시행자와 시행자. 한국공사가 사업 시행자예요. 한국공사가 사업 시행자면 한국공사와 저 사업 시행자와 여기 분양받는 사람이 지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지분형 주택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분양 가격이 종전에 내 가진 재산적 가치가 분양 가격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면 그냥 통째로 주는 거고. 자, 종전의 건축물과 대지의 평가액이 주택의 최소 분양 가격 이상일 때, 이하일 때. 이하니까 지분만 받는 거지. 내가 통째로 받고. 그리고 해당제. 또 이것만 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싸니까.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주택이 있었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다른 데 주택이 있으면 여기 그냥 보니까 매도 청구하고 매도 청구 대상에서 보상받고 여기 가서 살아야 돼. 지분형 주택 받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분형 주택은 얼마야? 60제부터 이하. 지분형 주택 종전의 권리 가액이 지분형 주택 가격 최소 분양 가격 이상일 때, 이하일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지분형 주택의 공유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몇 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다 갚고 내 거가 되는 거야, 이제. 87페이지. 지분형 주택 네모 1. 얼마 이하다? 주거 전용 면적 60제부터 이하.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산정한 종전 소유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 가격의 이상일 때, 이하일 때. 세대주로서 정비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얼마 이상 거주한 사람, 2년 이상 거주한 자, 다른 주택이 없는 사람. 이하, 이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고요. 이제 60점부터 10년, 2년 한 숫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년은 60점부터 이게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작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양을 줄였어요. 내가 쭉 줄였는데 60점부터는 딱 나왔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년, 2년 이런 물어볼 수 있고, 종전에 내가 가졌던 그 재산적 가치가 지분주택보다 비쌀 때, 쌀 때. 비싸면 그냥 통째로 받으면 돼, 내가. 그죠? 지분을 왜 받아요? 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냥 아파트 한 채 받으면 되는 거지. 이하일 때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하일 때. 다음 페이지 조합원. 재개발 사업은요, 그냥 토지 등록수야가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공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공의한 사람. 재개발 사업은 그냥 토지 등록수야가 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공의한 사람만 조합원이고요.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사람 공유래. 공유일 때 몇 명? 한 명. 알겠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조합원 지위양도. 투기 과열지구는 제한이 많이 있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원래 이제 이게 재건축 재개발 구역인데 내가 건축물 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얘가 을한테 팔았더니 얘가 조합원이 돼. 조합원. 원칙이죠. 이거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가 어디래요? 투기 과열지구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이제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이게 조합 설립인가 전이래. 그것도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조합 전이라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얘가 얘한테 재산을 이고 자기 건축물 토지를 팔더라도 얘는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가지도 아니고 뭐뭐한 이후 하는 것들은 그냥 전후 이렇게만 하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후 알지 말고 그냥 뭐뭐한 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취지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후고 재개발 사업은 또 관리 처분기 인가 후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하나에도 어려운데 다 두 개니까 어려울 때는 뭐뭐 후에 재산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을이 갑한테 상속을 받았대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혼으로 취득했대. 결혼으로. 이혼으로. 이혼하면서 그냥 배우자의 부부였는데 이혼하면서 을이 자기의 재산을 찾아오는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취득했대.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 이혼으로 일한 경우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자 봅시다. 양과로 3번.
투기개발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 후에 알 거 없어.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한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 이혼, 상속 이혼. 그 밑에 표는 보지 말고요. 보지 마세요. 다음에 89페이지. 조합의 2번.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물론 이사는 당연히 3명 이상이고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인데 더 많으면 안 되겠죠? 감사는 3명 이상 이하. 이하겠죠, 이하. 물론 법에 시험에 혹시 나오면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그냥 1명 이상 이 말 뺀 거예요. 3명 이하. 그냥 감사는 필수 기구이기 때문에 3명 이하 그러면 당연히 1명 이상입니다. 법에는 1명 이상이라는데 왜 1명 이상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0.7명 들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3명 이하. 토지 등 소유자가 많아. 정비사업에서 많다는 100정입니다. 100정. 100명 이상은 많다. 100명 이하는 적다. 아까 100명 이하 할 때는 경지입찰 안 시키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선정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100명 많아. 100명을 넘을 때. 근데 어떤 때는 100명 넘는다는 말이 있고 100명 이상도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100명 이상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자, 100명을 넘을 때는 이사를 몇 명 이상 둔다? 5명 이상 둔다. 자, 조합원이 많아. 그럴 때는 대윤을 둬야 돼요. 몇 명 이상일 때. 지금 말했잖아. 조합원이 많으면 대윤을 둬야 되는데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대윤을 둬야 된다. 대윤이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또 대윤이 또 많아. 몇 명 이상. 그러니까 10분의 1이 조합원의 10분의 1이 몇 명 넘을 때. 대연이 너무 많대. 몇 명 넘을 때 대연이. 100명 넘을 때는 100명 꼭 10분의 1 둘 필요 없이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조합원이 5,000명이래요. 그럼 대연 몇 명 돼야 돼? 몇 명 이상 돼야 돼? 100명 이상이면 된다고. 100명 이상이면 된다고요. 101명을 왜 합니까? 또 안 했으면 맞았을 텐데. 좀 전에 말한 게 그 말이에요.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 이상이 계산해봤더니 100명 넘었대. 그러면 100명 넘은 거 10분의 1을 꼭 줄 필요 없이 그냥 100명 이상만 두면 된다고. 100명 이상. 조합원이 만약 500명이야. 그럼 몇 명 둬야 돼? 50명 이상 둬야 돼. 50명 이상. 근데 조합원이 2000명이야. 그러면 200명이잖아요. 10분의 1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100명만 두면 된다고. 200명을 또 안 맞춰도 된다고. 10분의 1 안 맞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조합은 임원의 임기는요. 양관에서 3번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다. 조합장이 조합과 소송할 때는 누가 대표했죠? 감사가 대표합니다. 임원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겸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중2 미성년자 파선자가 임원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임원이 될 수 없고 혹시라도 임원이 됐는데 이렇게 벌금 선고를 받았어. 정비법 위반해서. 그럼 당연히 되지. 해임하는 절차 밟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퇴직하고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법률행위 했대. 그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되겠죠? 과거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양괄호 7번. 양괄호 8번이고요. 대의원회. 총회 소집은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 물론 조합장이 직권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할 수도 있고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총회 소집해야 돼요? 5분의 1. 그런데 조합장한테 뭘 따지려고 총회를 소집한대. 따지려고. 그럼 5분의 1 요구하게 되면 조합장이 방해를 해서 5분의 1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조합장이나 임원의 해임이나 또는 보수 문제, 업무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서 총회를 수집할 때는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10분의 1이에요. 또 가중 내용이 아니고 완화됩니다. 그냥 조합장 측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1이 아니고 얼마요? 10분의 1. 언뜻 생각하면 가중 낼거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총회를 수집하는 경우는 얼마가 요구를 해야 된다? 10분의 1. 5분의 1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대의원은 보지 말고. 자, 임원이 만약에 조합원이 150명이에요. 그러면 이사 몇 명 둬야 되죠? 몇 명 이상 둬야 돼요? 5명 이상 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임원이 4명밖에 안 됐어. 사망했다라든가 이래서 그럴 때는 선임을 추가로 해야 되겠죠. 추가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임이 6개월 이상 미뤄질 때는 시장문서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조합장이 소집하는 건데 임원 맨 밑에 있죠. 임원이 부족한데 얼마 이상 선임이 안 돼요? 6개월. 그럴 때는 안동시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해서 조합 그 부족한 임원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몇 분의 1이 요구하면 돼요? 5분의 1. 근데 조합장한테 따지고 싶을 때는 몇 분의 1이 소집하면 돼? 10분의 1. 그리고 얼마 이상 선임 안 되면 안동시장이 직접 조합총회를 소집해요?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자, 90페이지 왼에 보면 좀 쉬운 숫자니까 봅시다. 총회 치으시죠? 며칠 전까지 통지해줘야 돼? 7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는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외가리번 총회 의결 정족수. 일반 의결 정족수 같은 게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부터 볼게요.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 조합원이 그 의결 정수는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게 원칙. 그리고 가정되면 제적 과반수가 찬성하는 거. 이건 뭐야? 제적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 3분의 2. 조합원이 3,000명이래. 그럼 얼마가 찬성해야 돼? 2,000명이 찬성해야 돼. 2,000명. 그건 정관 중에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봅니다.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의 정관을 변경하고 싶어요. 정관 변경은 기본적으로 제적 과반수인데 자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대. 그럴 때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고요?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을 바꾸고 싶대. 그러면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그냥 정관 변경은 조합은 과반수예요. 근데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자격을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조합원 신분 관련되면 얼마? 3분의 1. 그 밑에도 3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최근에 단독문제 나왔으니까 최근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정비사업비가 있어요. 정비사업비 항목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비사업비를 결정할 때는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근데 정비사업비를 1,000억으로 결정했는데 1,100억으로 증액을 한대. 100분의 얼마 이상 증가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그냥 처음에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은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를 5%가 아니고 10% 이상 증가시킨대. 이게 증가되면 결국은 내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가 찬성한다. 근데 이거는 자 관리처분계획에 사업비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1,000억 추산액. 그럼 이 추산액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찬성하라는 건데 사업시행 계획서에 따라서 아파트를 이제 만들기로 했고 이게 사업, 을, 경, 정 하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해서 정비사업비가 이제 1,000억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10명이 아파트가 10억인데요. 10명이 분양을 철회했어. 철회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금 줘야 됩니다. 그쵸? 보상금 줘야 되면 여기가 드러나겠네. 1,000억에서 10억씩 10명에서 100억이 늘어났어.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 또 바꿔야 됩니다. 분양했던 사람이 철회했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돼.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지만 이때는 조합은 3분의 2 찬성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분담 규모가 안 늘어나. 왜 안 늘어나냐? 이 사람이 철회했죠? 10명이. 그럼 100억을 줘야 되지?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포기한 아파트 10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번 분양할 거 아니야. 1번 분양하면 내 분담금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더 깎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호황일 때는. 지금은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조합은 3분의 2가 찬성하라고 했지만 이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률 같은 거 그건 빼줘야 되는 거고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철회한 사람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해서 100분의 10을 계산해요. 그 사람을 빼고 100분의 10을 계산해야 돼. 빼고 계산했다 이 말이야. 빼고. 뭐라 2번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조합원의 1번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격,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은 3분의 2. 니은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사비가 얼마씩 늘어날 때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100분의 10. 다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분양 신청하지 않은 데는 손실 보상금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 맨 밑에 대의원회. 대의원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둬야 되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지만 10분의 1을 계산했더니 100명이 넘어. 그럴 때는 꼭 100명 이상 10분의 1 숫자를 정확히 지킬 필요 없이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맨 밑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은,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겸직이 안 된다고 했지만 조합장은 대의원에 출석해서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자,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이사감사는 안 돼. 근데 대의원은 될 수 있다. 대의원은 될 수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는 안 봐도 되겠고 91페이지에 사업시행계 있어요. 사업시행계. 사업시행계.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안 물어봐요. 너무 당연하니까.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신고하면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상황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사업시행자의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그러니까 신고. 그리고 3번 4번 뭔가는 몰라도 10% 이런 말 나오면 경미하다 하세요. 10% 이내. 그리고 외가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법적 마인드를 좀 법률적인 논리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말하는 건데,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설의 규모를 확대한대. 확대. 놀이터를 확장시킨대. 부대시설, 복리설 이런 것들 확장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하면 돼요? 신고한다는 건데 복제혜택을 늘리는 거니까. 근데 위치가 바뀌면 인가를 받아야 돼. 놀이터가 어디 있는가는 놀이터가 좀 커지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놀이터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다 설치하겠대. 사업시행이 바꿨어. 그러면은 면적 여기 있는 사람은 좋지만 여기 사람 안 좋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인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통제하라 이건데 이게 도로의 경우에 시점과 종점이 달라지는 경우 뭐 이런 거 비슷한 취지가 있는 거지, 그죠? 그 앞에 다른 말도 왜냐하면 이 하나 지문도 완벽하게 분석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건축물이 아닐 때 그래야 되는 거. 만약에 건축물인 부대시설을 확장한다 할 때는 인가 받아야 돼. 그거 다 기억 못합니다. 뭘 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한 것 정도만 한번 이해해달라 이거였죠. 꼭 나와서가 아니고 이해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는 몇 개만 볼게요. 5번 임대주택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정답은 나왔고 됐고 4번 세입자 주거대책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세입자 주거대책 가로등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8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부터 몇 미터 이내 있을 때 200m 이내 있을 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이제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안동시장이 해주고 싶을 때는요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이 포함됐을 때는 해당 교육과목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인가, 허가할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라 하는 말 있죠? 교육시설이 몇 미터 이내 있을 때 협의해야 돼? 200m. 다른 것들은 뭐 볼 거 별로 없고. 자, 그다음에 92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매년 1번은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구구절절하고 쉬운 거니까 볼게요.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임시 수용시설 그랬는데
포로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임시 거주시설 이렇게 바꿨어요. 임시 거주시설에 거주하게 해야 된다. 걔는 뭐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 외가로 2번은 혹시 지문에서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임시 거주시설을 위한 사용 신청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용 계획이 있거나 다른 사용 허가 등이 없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임시 거주시설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걸 또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지의 임시 거주시설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언제든지 사용 허가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면 그게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대. 그럼 사용 신청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또 지금 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려서 거기 있는 초청 선수들이 사용 계획이 있대. 그럼 사용 허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다른 사용 계획이 있어. 사용 허가가 있다 할 때는 사용 승인을 거절할 수 있죠.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지. 이게 없을 때 사용 신청 거절 안 된다고. 이게 없을 때, 그런 게 없을 때. 그리고 사용하기로 했을 때는 이제 돈을 안 받아요.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렇게 정도 보시고 외가로 2번 그 문장의 의미 그 정도 보시고 외가로 1번은 볼 거 없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토지 수용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은 필요할 때 수용할 수 있는데 구별하지 말고 자 토지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익사업법. 뭐가 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거예요? 세부목록은 머리가 너무 좋아. 어제 거를 계속 머리 좋은 거예요 진짜. 어제 거가 생각나니까. 세부목록이 아니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볼게요.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은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고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만 조합원이 된다고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조합원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토지만 가진 사람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다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그 중에서도 누구만 돼요? 동의한 사람만. 근데 여기서 이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업이 과연 계속 될까? 진행이 될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어. 이제 만들어졌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건축하는 것까지 이제 가능한 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보여주면서 너 아까 4분의 3은 찬성했고 4분의 1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까지 이제 나왔는데 혹시 사업에 동의할 거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시면 30일 이내에 너무 오랫동안 이것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30일 이내에 동의할지 말지를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2개월 이내에 해답을 해줘야 돼. 예. 2개월 이내에 동의하겠습니다 하거나 한 사람. 근데 2개월 동안 반대하거나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런 사람은 동의하지 않은 거겠죠?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고 뜻을 회신했거나 아니면 2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돼. 매도 청구야. 매도 청구. 뭐예요? 매도 청구. 재건축 구역에 전부터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도 어차피 좋아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여기서 같이 매도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인 매도 청구.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한다. 해답을 얼마 이내에 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여기 30일은 몰라도 돼요. 2개월. 이건 민법에 나와요. 민법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할 때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5분의 1이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마찬가지 재건축 결의가 되면 30일에 이 말은 없어요. 거기는요. 반대한 사람에게 혹시 다시 찬성할 생각이 없냐 물어봐요. 이제 반대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해서 그걸 사들여야 되거든.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이제. 근데 얼마 이내에 회답해야 돼요?
2개월이라고 하는데 왜 60일이라고 하지? 계산이 너무 좋으셔서 2개월은 60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0일이라고 하면 안 돼. 2개월 이내 회답을 해줘야 돼. 여기서 회답이 없는 사람은 찬성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것도 민법에서도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 중에 2개월은 여기도 써먹지만 민법에서 써먹을 수도 있어. 혹시 민법에서 재건축 회답 이 말이 나와서 몇 개월? 2개월. 여기는 좀 더 공부해야 돼요. 30일 한다는 거, 2개월에 회답한다. 혹시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2개월. 그 밑에 이때 회답하지 않은 사람 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사람 또 누구?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다시 그때부터 회답 기간이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 매도 청구해야 돼요. 하세요. 매도 청구. 그 매도 청구의 네모 보시면 2번 보지 말고 1번만 봅니다. 조합 설립 인가나 또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동의할지 찬성하는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가 이겁니다. 93페이지 토지 분할. 사업 시행자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랬죠? 아까 조합설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가주고 우리만 하겠습니다 하려고 토지 분할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 그런데 이때 법원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한 경우에 이 토지 분할은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자특당이 되는 게 아니고 필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전에 여러 필지 안에서 사업을 한 경우 있었거든요. 불가피하게 우리 필지 일부를 조금 떼서 옆에 있는 떨어져 나간 사람에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자투리 땅이 아닙니다. 법원에 토지 분할 청구한 경우에 아직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 대법원 판결 받을 때까지 조합 설립 못해 이러면은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요. 그래서 토지 분할만 청구하게 되면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동수자가 전체 10분의 1 이하이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경계선에 있지 않다 그러면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분할되어 나가는 사람이 얼마 이하일 때? 10분의 1 이하. 그리고 이런 분할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달의 토지도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이게 내가 국토계획부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이만큼 자르더라도 얘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잘라서 여기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림 한번 그려주셨고 여러분들이 10분 쉬었다가 관리처분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